시민단체의 시간입니다. 시민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김수열 대표님은 세계에서 인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김수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기어이 해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천만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어제는 우리 공군 연수받은 비행기가 2대 충돌해서 똑같은 중위 2명과 교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앉은 자리에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번에는 애국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L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 우리가 저 대한문에부터 지금 여기까지 항상 우리 정공 모사님과 함께했고 지금도 주변의 제안을 맡아서 하고 있는 켈로 부대 박홍준 대장을 모시겠습니다. 켈로 부대 차렷! 애국 성도님들과 애국 동지님들에 대하여 경례! 바로 존경하는 애국 성도님 그리고 동지님 반갑습니다. 저는 켈로 대장 박은균입니다. 저는 요사이 잠도 잘 오고 아주 모든 면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석방되셨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미는 후보가 당선돼서 인수인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이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촛불로 재미를 봐서 또 한 번 탄핵 일원을 대들고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켈로가 선봉이 돼서 이를 막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5월 10일 우리 켈로 일동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앞들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를 목놓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나이 한번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나이로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붕붕 우리의 배 뜨고 해가 질 때면 형제 너를 믿고 한장을 이룬다. 예, 감사합니다. 칼로 부대 차렷. 애국 성도님들과 동지님에 대하여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 우양 옷 앞으로 갓.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요원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인사 알박기, 정책 알박기 하는 일마다 모든 건수마다 반대를 하고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짐을 빼놓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1천만 서명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정우원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고 우리도 함께 합시다. 다음에 모실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현직 교수 김성진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현직 교수가 이렇게 나오려면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이겼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5년 동안의 거짓 정권을 우리가 심판한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충남 강경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왜 이런 식의 삶을 살아있는가? 그 뒤에는 거짓을 일삼는 좌파들 때문에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태극기와 성족이 그러한 삶을 제 선친이 지내셨습니다. 제주 4.3 사태 때 미 군사 고문단의 통역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던 제 선친은 대학 후배인 김달삼이라는 자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이라는 저 악랄한 정치인에 의해서 제의 삶과 제 선친의 삶이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국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 학살의 앞잡이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만든 좌파 세력들이 맞서서 싸운 제 선진과 제 삶이 왜 국가 폭력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어떠했습니까? 2018년 4월 3일 4.3 사태 추념식에서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할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4.3 사태 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희생이 어떻게 군경에 의해서 학살된 것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남로당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은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석고 대죄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순 반란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대구 폭동이 대구 항쟁으로 둔갑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 악랄한 문재인 정권의 제약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당시에 3대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함흥에선 후퇴하는 자들이 동굴에 민간인을 가두고 폭발을 해서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신천리에서는 수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것을 미군에 의한 희생이라고 둔갑시켜서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좌파에 의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은 법대로 심판하고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법대로 좀 하라. 법대로. 수사도 법대로, 심판도 법대로, 처벌도 법대로. 그래서 문재인과 저 일당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겠죠? 보안법을 강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8.15 집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살인마입니다. 제가 살인마로 보입니까? 제가 살인마로 보입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왜곡합니다.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들을 반드시 종북조사파를 척결합시다. 종북조사파의 뿌리 자유통일을 완수합시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전투기 조성사 공산주의 척결에 앞장섰던 대륙연합회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하신 대로 저는 지난 30년 이상을 작전 정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신 전국에서 머나먼 길을 올라오신 우리 애국 국민 동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난 9월 대선에서 9일 대선에서 우리는 승리를 했고 빼앗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행동하는 우리 애국 모든 국민들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찾아온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주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간첩이나 빨갱이를 보시거나 만나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보십시오. 별로 없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고 그럽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또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파견되는 집타 간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만 파견된 간첩만 해도 1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남한에 와서 포섭한 국내 포섭 간첩이 15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적화혁명의 주력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들이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각 분야에서 암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북한은 뭐라 그러냐? 적화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북단체가 50여 개가 넘고 있고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북단체가 2,000, 3,000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을 김정은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적화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들이야말로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장거리 핵미사일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우리의 적진의 동지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소련 공산당의 혁명 지도자인 레닌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화혁명에 동조하고 있는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해보십시오. 쓸데있는 바보들, 쓸데있는 바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렌닌은 이 사람들을 적화혁명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 하면서 이들에게 또한 적화혁명을 성공하려면은 요거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의 천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렌닌은 적화혁명을 위해서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항상 앞세우고 위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열사니 민주화 운동인이 하는 세력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저들의 공산사회주의 체제와 적화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경주했던 쓸모있는 바보 정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저들 주사파 세력들의 후보들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죽는 길이고 우리가 삶은 소대가리 1등 모조리 그리고 쓸모있는 바보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사파들에게 속지 말자, 믿지 말자, 믿지 말자, 믿지 말자, 찢지 말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함성 호투 시작! 자, 여기는 구국 동지들이 많이 와 있고 저 뒤에는 고교연합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만 장로를 대표해서 전국 장로연합회 유해키 사무총장을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주사파 빨갱이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애국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전광 목사님, 우리의 애국의 지도자십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을 따라서 1천만 서명을 우리는 완수합시다. 완수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애국자들이 끝까지 이 땅의 주사파들의 뿌리를 뽑아내느라 우리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1천만 서명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